네, 혜라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 그 응답자의 83%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평가할 때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였거든요. 그 원인으로 분석한 게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가 바뀌어야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보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그 의지가 부족하고 당무에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한 탓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화가 나, 나는. 지금 국민이 분열된 게 정치권 모두의 문제잖아. 네 탓만 하잖아요. 전부 자기 탓이라고 보질 않고. 왜 그러냐면 그 분열이 엄청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거든. 싸우지 않아, 그치? 집안에 엄청 큰 일이 일어났어.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다가 자식이 죽었대 이러면은 싸워? 안 싸우지. 놀래갖고 화합하게 돼 있거든. 근데 국민 분열이 이렇게 심화됐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저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네. 지난 정권 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물밑에서는 계속 끓고 있었다가 확 드러난 거지, 분열이. 이 분열이 왜 무서우냐면 이 세상은 보기에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 같지만 마음의 세상이야. 그래서 어떤 가정이 앞으로 잘 될 건지 망할 건지는 그 집안을 보면 알아요. 날마다 싸움박질하네. 잘 되겠냐고. 망하지. 그렇잖아요. 날마다 부모 자식 싸워, 부부끼리 싸워, 형제 자매 싸워. 그럼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잘 안 돼도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알고 애들이 굉장히 순종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 힘든 거 걱정하고 남편은 부인한테 얼마나 고생하냐, 이러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야. 화합돼서. 마음이 다거든. 응? 여러분도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아무리 좋은 데 가봐. 해외여행 가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 행복한 거. 그렇잖아.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미움이 없고 행복하면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수박 하나 먹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좋잖아. 가와 만사성. 그게 바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태평성대. 세종시대 때 왜 태평성대였어? 세종이 마음에 그렇게 신경을 쓴 왕이야. 신하가 하나 반대하면 옛날에 왕 같으면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붙들어 앉혀놓고 야 이거 해야 돼 몇 시간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네 전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나와야 했잖아. 마음을 중시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다 편안해. 신하들의 마음이 편하니까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안정된 마음이 모든 걸 불러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딱 말 5분도 필요 없어. 첫눈에 알아. 왜? 이 사람이 정서가 불안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 뭐 힘들다고 했다가 막 너무 좋다고 했다가, 이러면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야. 인생이 정서 불안이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정되게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남의 마음을 설득하고, 어떻게 힘든 일 왔을 때 돌파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도 이 공부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변한 게 뭐야?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 내가 칭찬 한 번 하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한 번 혼내키면 죽으려고 그래 막. 근데 지금은 칭찬해도 혼내도 받아들여. 그래서 안정이 돼 있다고, 정서가.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큰 일을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나라가 잘 되는 건 딱 안정돼야 돼. 그러면 여당 야당이 할 일은 무조건 안정시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싸워. 이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위대한 이슈 할 때 맨날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게 화딱지가 나서. 국민이 싸워도 말리고 딱 안정시키고 자꾸 이래야 되잖아. 집안에 자식이 싸움질하면 부모가 안정시켜야 되는데, 잘못되는 집구석일수록 어때요? 부모가 싸움박질 있는 대로 해. 그리고 애들 앞에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애들한테 싸움질하고 나서 화풀이해. 시끄러워 공부했어 이러고. 수치를 몰라. 그럼 집구석이 망하는 거야. 자식이 보고 배운 게 싸움질밖에 없어. 부모가 싸우면 이제 자식까지 나중에 다 같이 싸우지. 그러니까 온 집구석이 망하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짝이야. 이제 드디어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식까지 싸우는 경지에 이르렀어. 안 돼.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덤벼 부모한테. 왜? 부모 우습거든. 맨날 싸움박질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식 사탕 뺏어 처먹잖아 맨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우스워서 개딸들 봐. 문빠들 봐. 말 안 들어. 그치? 구급파 봐. 정광훈 목사, 응? 거기.
태극기 부대 봐. 말 안 들어. 계속 고집 부리면서 오히려 덤비잖아. 부모 같은, 어떤 부분은 부모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한데 막 말리다 안 들으니까 이제 같이 온 나라가 똥통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런 나라는 추락해. 한 개인을 봐도 그런 개인은 추락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줄 모르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큰일이에요. 마음을 중요한지 몰라서 빨리빨리 화합해야 돼. 근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지금 여당이죠.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잖아. 그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게 국정이 이렇게 분열이 심화되는 이유가 야당에서 미움이 세니까 계속 물고 뜯고 뭐든지 공격해. 잘해도 공격, 못해도 공격. 그러니까 그들한테 공격당할 때 두려움이 뜨면서 공격당하고 있으면 잘못될까봐, 국민들이 속을까봐, 우리 진짜 못하고 쟤네만 잘한다고 할까봐 같이 계속 일일이 대응해서 싸워요. 이 싸움이 끝이질 않지.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국민이 지난번에 한번 속았거든. 그 야당한테. 그래서 안 속아 이제. 그렇게 미움 쓰고 이제 또 지랄하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중도파를 잡아야 돼. 중도는 뭐냐. 어차피 극좌파는 무조건 미움 쓰는 걸 좋아해서 야당을 지지해서 계속 미움 쓸 때 편들어주고 미움만 쓰는 사람들이라 표 안 줘요. 구구파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날 지지할 거야. 저조하게 안 넘어가. 우리 댓글에 보니까 극우파는 안 속는다고 그렇게 맨날 니네한테 안 속아. 니네 선동질에 이러잖아. 안 속아. 걱정하지 말고 야당의 그 미움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중심 잡고 자기 할 만 하세요. 한동훈 장관처럼 하면 돼. 물고 뜯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대응하되 늘 싸움박질하고 그들의 촉각 세워서 쟤들이 뭐라고 하나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고 왜 거기에 힘을 뺍니까? 그렇게 하니까 국민이 볼 땐 저것들 똑같은 애. 여러분 봐. 집에 왔더니 형이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 보고 도와달랬어. 근데 동생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막 싸움박질해. 그러지 말고 나 혼자 청소하면 돼. 그럼 부모가 집에 왔을 때 아유 형은 잘하네. 동생 혼나. 그렇지만 같이 싸우면 똑같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은 국민을 믿어야 돼. 국민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국민은 다 알고 있어. 어리석지 않아요. 민심이 천심이야. 그래서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 야당 혼자 미움을 계속 쓸 거야. 잘해도 못해도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 국민이 그걸 보고 있다. 저것도 미쳤구나. 저렇게 미움만 쓰네. 그리고 여당은 저렇게 일하는데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돼. 국민한테. 국민만 봐야지 왜 야당을 봅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 가라앉죠. 제발 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여당은 자기 할 일하고 국민 앞에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휘말려서 미움 쓰고 싸움박질하면 저것들 같이 싸움한다고 국민이 안 속아요. 이제 중도는 합리적이야. 지혜로워. 그래서 자기 할 일에서 바른 길을 가는 걸 보여줘야 미움도 그치면서 혼자 날뛰다가 혼자 날뛰어봤자 어때요? 싸움을 안 해주면 가라앉아. 자꾸 대응을 해주니까 야당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대응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 한동훈 장관처럼 가라앉아 그냥. 그리고 국민한테도 버림받아. 혼나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가라앉혀서 미움질하지 않고 분열을 가라앉히고 안정시켜서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사실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멋진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제가 요새 밤에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기사가 초등학생들이 싸운 걸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왜 이 새벽에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하고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사실 멋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데 자꾸 얘 잘못이래요, 제 잘못이래요 하면서 그거 싸우는 데만 급급하니까 사실 거기서 되게 답답한 마음 많이 올라요. 그 왜 그러냐면 현대인이 다 머리 공부만 해서 옳다 그르다에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야당이 뭐라고 하면 나 이거 옳은데 하면서 거기 하는 거야. 근데 그 싸우는 모습 자체가 아기 모습이죠. 어릴 때 싸우고 그잖아. 형제자매도 어릴 때 싸우지 벌써 중고등학생만 되면 잘 안 싸우고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 안 싸우죠. 그렇죠? 여전히 싸우는 집안이 있어. 시집장가 가도 애긴 거야. 절대 잘 못 살아요. 의식이 어려서 싸우지 철들면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소통하고 그치 가라앉잖아.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 자체가 철없는 애기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하고 저런 것들한테 국정을 맡겨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그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에 자꾸 빠지지 말고
미움 안 쓰면 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똑같은 모습 때문에 국민한테 표를 못 받으니까 먼저 꺾고 한쪽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데 그걸 자꾸 휘말려 여당은. 야당은 내가 보기에 성향 자체가 미움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민주당한테 더 버럭버럭 하는 게 그들은 싸움을 좋아해서 나도 해주는 거야 같이. 버럭버럭 해주는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날마다 공격해야 되고 선동질 해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국민한테 마음 일으켜야 되는데 그들을 가라앉혀야 돼 보수가. 근데 보수가 지난번에 한번 오지게 당했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다고. 이번에 안 당한다고 똑같이 미움질해서 어떻게 돼요? 국민만 분열되고 똑같은 놈이라고 더 야단만 맞지. 그 어리석은 아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사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중도층의 그 윤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1년 새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 야당과 이렇게 맞서서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이 실망한 게 아닌가. 그렇지. 이번 정권을 뽑아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 정부가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있어. 아픔을 이해해주는 척하고 정권 뺏어서 한 짓이라고 무능한 짓만 해서 그래도 보수가 낫지 하고 보수를 준 거야 다시. 근데 똑같이 싸움질 안 해. 아주 지긋지긋한데 무능한 인간은 싸움질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한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속아서 저렇다고. 민주당에 한테 속아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표 안 준다면서 계속 미움질해. 이게 필패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미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애기 모습이거든. 제발 좀 자중을 해야 돼요. 자중을 해서 민주당은 그걸 알아야 돼. 좌파들은 그냥 자기 열등이 아픔 느끼면서 자기 할 일 해야 되는데 날마다 뺏겠다고 그 미움질하는 그 모습 그거 깨져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휘둘려서 이번에는 보수 우파도 같이 싸움질하잖아. 그래 극좌 극우 태극기 부대랑 개딸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다 싫지. 어떤 중도 국민이 개딸이 좋고 태극기 부대가 좋겠어요. 극우 국자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사실 표가 안 오는 이유가 본인이 못했기 때문인데 자꾸 저쪽에서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둘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본인이 멋진 모습 못 보여줬고 싸움질하는 모습만 보여줬고 자기들이 도둑질했고 자기들이 권력 얻으려고 아부하는 모습 보여줬고 보수는 아부야. 좌파는 싸움질이고 그치? 진보는. 이게 항상 그래서 문제인 거야.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없는 거야. 극자 극우만 있어서 미움질만 하는 극자 극우가 있으니까 신물이 나는 거지. 중도층이. 중도초의 표심을 얻으려면 건전하게 국민 마음 이해하면서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정치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실수하면 국민들이 그걸 싫어해서 자기들 표현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댓글에 많이 달렸더라고. 아니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걸 고집 부려서 왜 그러냐고. 다 너그럽거든.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고집 부리면서 자기 잘못 인정 안 할 때.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국민만 쳐다보고 자기 일 안 하고 싸움질할 때.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는데 둘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표를 못 얻고 팽팽한 거예요. 중도 표심을 못 얻고.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